민법. 이거 외우면 합격. 권리 변동과 법률 행위 중 단독 행위와 원시 취득. 안녕하세요. 까칠한 양반입니다. 까칠한 양반. 민법 기본서를 펴자마자 나오는 권리 변동, 법률 행위. 시작부터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간단히 정리해보면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이런 용어를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법률 사실은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을 말하는데 청약하거나 승낙하거나 하는 사실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법률 사실이 모여 하나의 법률 요건을 구성합니다. 이렇게 일정한 법률 요건이 갖춰지면 법률 관계의 변동이 생깁니다. 다시 말해 권리나 의무가 발생하거나 변경, 소멸하는데 이를 법률 효과라고 하고 권리 변동이라고도 합니다. 권리의 득실 변경도 같은 말입니다. 이 내용들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법률 사실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을 갖추면 법률 효과를 발휘한다. 다시 돌아와서 법률 사실은 의사표시가 있는 것과 의사표시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사표시는 매매를 하겠다는 의사표시 등을 말합니다. 법률 요건은 법률 행위와 법률의 규정으로 나뉩니다.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가 꼭 있어야 요건이 갖춰지는 것이고 법률의 규정은 상속처럼 의사표시가 없어도 법률 요건이 갖춰지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의 규정에는 대표적인 것들이 불법 행위, 부당 이득, 준법률 행위 등이 있는데 여기서 준법률 행위를 기억해야 합니다. 시험에도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준법률 행위는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등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 간단히 뭐뭐뭐 최고는 의사의 통지, 뭐뭐뭐 통지는 관념의 통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념의 통지의 대표적인 것이 채권 양도의 통지, 대리권 수여의 표시, 청약자가 하는 승낙 연착의 통지 등 여러 가지 아주 많은데요. 여기서는 이 정도만 아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의사가 통관시킨 양대창 이쯤 외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률 행위는 다시 단독 행위와 계약으로 나뉘는데요. 단독 행위는 의사표시가 한개 있는 일방 행위이고 계약은 복수의 당사자가 서로 일치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 행위를 말합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제 나오는데요. 단독 행위는 다시 상대방이 있는 단독 행위와 상대방이 없는 단독 행위로 나뉩니다. 먼저 상대방이 없는 단독 행위는 유언처럼 나 혼자만의 의사표시가 있어도 성립하는 것들입니다. 유언, 유증,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 이런 것들이 해당합니다. 이걸 유죄포라고 암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전 개인적으로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이 포기가 또 나오기 때문인데 사실 3, 4개짜리는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집니다. 암기를 위한 암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있는 단독 행위는 의사표시가 특정인에게 도달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동의, 철회, 상계, 추인, 면제, 숙건, 해제, 해지, 취소, 공유 지분 포기, 지하물건 포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외웠습니다. 해수면에 사는 동철이가 취해서 상추 제공을 포기했다. 해제, 숙건, 면제, 동의, 철회, 취소, 해지, 상계, 추인, 지하물건 포기, 공유 지분 포기 등 해수면에 사는 동철이가 취해서 상추 제공을 포기했다. 상대방이 있는 단독 행위. 이 내용은 반드시 암기하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이와 같은 법률 요건을 갖추면 법률 효과, 즉 권리 변동이 발생합니다. 권리 발생은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으로 나뉘는데요. 원시 취득은 사회적으로 이전에 없던 권리가 새로 생겨나는 것을 말합니다. 승계 취득은 타인의 권리를 승계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승계 취득은 다시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로 나뉘는데, 이전적 승계는 또다시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로 나뉩니다. 특정 승계는 특정한 권리 등이 승계되는 것으로 매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에 반해 포괄 승계는 말 그대로 여러 개의 권리가 한꺼번에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 포괄 유증, 회사 합병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설정적 승계는 제한적 내용의 권리를 새로이 취득하는 것으로서 지상권 설정, 저당권 설정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원시 취득으로 다시 가서 원시 취득에는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부합, 혼화, 가공, 시효 취득, 선의 취득, 건축물 신축, 수용, 토지의 공유수면 매립, 간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부합은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물건이 서로 결합해서 하나의 물건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금과 은이 녹아서 한 덩어리로 되는 합금 같은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혼화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동산끼리 섞여서 쉽게 구별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원시 취득의 종류 이렇게 외웠습니다. 선선한 바람에 시매부의 가발이 날아가서 혼신을 다해 수습했다. 참고로 시매부는 남편의 누나나 여동생의 남편을 말합니다. 선점, 선의 취득, 시효 취득, 매립 간척, 부합, 가공, 발견, 혼화, 신축, 수용, 습득. 선선한 바람에 시매부의 가발이 날아가서 혼신을 다해 수습했다. 오늘 소개한 내용들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기출문제를 통해서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32회 민법 41번 문제인데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딱 보시면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우리가 아까 외운 대로 해수면에 사는 동철이가 추위에서 상추 제공을 포기했다. 그러니까 바로 상계와 추인, 바로 얘가 나왔네요. 상계와 추인 나왔어. 그 다음에 제공을 포기했다 해서 공유 지분의 포기, 얘도 아닌 게 나왔어요. 취득 시효 이익의 포기가 나왔는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법 내용에는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다 외울 수가 없는 거고, 항상 문제가 이런 식으로 까리한 지문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보면은 여기 있는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이거는 아까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3가지, 유언유증,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그리고 소유권의 포기, 거기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바로 답이죠. 이번엔 28회 민법 문제. 서로 잘못 짝지어진 것은 뭐냐? 1번에 저당권의 설정이라고 나와 있죠. 자, 저당권의 설정은 지당권의 설정, 저당권의 설정 이런 것들은 설정적 승계라는 거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소유권의 포기, 바로 앞에서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보면은 청약자가 하는 승낙 연착의 통지, 최의사가 통관시킨 거는 양대창이다. 여기서 통관, 통지, 관념. 통지하면 무조건 관념. 5번에 있는 것처럼 뭐뭐의 최고, 그러면 무조건 의사. 그 다음에 무주물의 선점, 이거는 이 앞에서 외웠던 대로 선선한 바람에 의해서의 선, 무주물의 선점의 선 때문에 원시 취득. 때문에 답은 1번만 틀린 답이 됐습니다.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랑 원시 취득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앞으로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합격을 위한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까칠한 양반이었습니다.